안녕하세요, 날짜팔입니다. 오늘은 베네틴 포대 유착 논란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주목님의 영상에서 바이오셀 공장의 면적을 공개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총 240평이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공장 면적이 83평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영상에서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 더 베네푸드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주목님께도 사과드립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고 잘못된 정보를 전해들으신 많은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의 잘못된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한 직후에 그런데요 라는 말을 덧붙이면 매를 벌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공장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베네푸드에서 처음에는 공장 면적이 300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정해서 240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베네틴 포대 유청을 생산하는 바이오셀의 공장 면적은 240평이 아닙니다. 바이오셀이 입주한 공장 건물의 건축 면적이 약 243평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주먹님의 최근 영상에서는 바이오셀 공장 면적이 240평이라고 합니다. 바이오셀은 해당 건물 1층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 면적으로 240평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이오셀은 건물의 1층에 포함된 101호, 102호, 103호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3호 일부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103호 전체 면적을 포함시키겠습니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1호 전유 부분 약 74평, 공용 부분 약 19.6평, 102호 전유 부분 약 67평, 공용 부분 약 17.6평, 103호 전유 부분 약 47.4평, 공용 부분 약 12.5평.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유 부분이란 독립적이며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공용 부분은 계단, 승객용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 복도 등 건물에 입주한 여러 업체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즉, 전유 부분을 제외한 공간입니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더하면 해당 층의 전체 면적이 됩니다. 이 건물의 1층에 포함된 계단, 승강기 통로, 하역장 등의 공용 부분 면적을 합하면 약 50평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셀 공장으로 사용 중인 101호, 102호, 103호 일부의 면적을 합하면 약 188평입니다. 1층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면적을 합하면 약 238평. 그래서 이 건물 1층의 전체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한주먹님은 1층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모두 합해서 공장 면적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공용 부분은 101호, 102호, 103호 각각의 실제 소유주가 전유 부분 면적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건물에 있는 각 호실은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1호의 소유주는 1층의 공유 부분 전체 50평 중에서 약 19.6평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19.6평에 해당되는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위치나 형태가 없는 면적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이것을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1호를 매수하게 되면 50평의 공유 부분 중 19.6평만큼의 지분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전유 부분인 74평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분을 가진 19.6평은 나만 사용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지만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일 뿐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면 전유 부분 면적과
공유 부분 면적을 모두 합해서 공장 면적이라고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공유 부분에 대한 지분 면적은 실제 소유주에게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원주택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면 대지 면적이 220평이라고 설명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20평은 공유 지분 도로에 포함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은 200평이 됩니다. 나머지 20평은 주택단지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포함되는 겁니다. 도로에 포함된 내 땅 20평은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지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101호, 102호, 103호에 포함된 공유 부분도 지분입니다. 그만큼의 면적을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하자면 바이오셀의 공장 면적은 83평도 아니고 300평도 아니고 240평도 아닌 약 188평이다. 한주먹님의 댓글에 대해서 제가 대신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베네틴 포대 유청의 허위 과대 광고와 관련해서 한주먹님이 불필요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영상에 대해서 뇌피셜, 거짓말이라고 했던 부분은 충분히 그럴만했습니다. 더 베네푸드 대표님으로부터 우리 공장은 300평이야. 글렌비아가 세계 최대 맞아. 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한주먹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유튜버가 주장한 내용이 뇌피셜,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것은 당연합니다. 고소와 관련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더 베네푸드 대표님은 본인과 직원들이 한 말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한주먹님이 말한 것이 되겠네요. 어쨌든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전혀 화가 나거나 한주먹님이 거짓말로 300평 글렌비아에 대해 주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베네푸드 대표님의 잘못된 설명을 들은 후에 그 말을 믿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투도 저에 대해 전혀 공격적이거나 악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는 더 베네푸드가 있는데 제품을 광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주먹님이 비난받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지적했던 글렌비아, 해외 수출, 원료 검증, 타사 제품과 비교 등의 내용은 허위 과대 광고가 아닙니다. 단순한 과장 광고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베네푸드에서 제 영상을 보고 나서 스스로 잘못된 광고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하루 뒤에 제가 지적했던 제조사 소재지 정보가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광고 내용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도 베네틴 포대 유청의 과장 광고, 허위 과대 광고는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나서 고소한다는 한주먹님의 댓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작성한 커뮤니티 글에 더 베네푸드 대표님이 댓글로 해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해명 댓글을 남겼습니다. 편의상 이것을 1차 해명이라고 하겠습니다. 1차 해명글을 읽고 나서 예정이 없던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한주먹님의 영상을 통해서 공장 면적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2차 해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베네틴 포대 유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던 부분은 도가 지나친 허위 과대 광고였습니다. 과장 광고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다시 한번 베네틴 포대 유청 제품에 대해 어떻게 허위 과대 광고를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적발된 광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베네틴 포대 유청의 광고를 처음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광고야, 소설이야, 뭐야.
제가 이제 와서 지난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베네틴 포대유청의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기다려주고 경고를 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적발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하지만 더 베네푸드 사장님은 1차 해명부터 2차 해명까지 본인이 했던 심각한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해가는 건지 알면서 말을 돌리는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격까지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언급하면서 변명하고 남 탓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만약 제가 더 베네푸드 대표였다면 이렇게 댓글을 썼을 겁니다. 지적하신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면적은 83평이 아니라 300평입니다. 관련 서류를 다시 검토하신 후에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으면 두 번째 영상은 만들지도 않았고 베네틴 포대유청에 대해서는 조용히 끝났을 겁니다. 다른 제조업체 대표님이 쓰신 댓글입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면 불쾌하고 억울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즉시 수정하면 됩니다. 업체에서 이렇게만 대응해 준다면 저는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더 베네푸드 대표님의 대응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그때마다 최악의 선택만 골라서 하는 걸까? 많이 답답했습니다. 대표님이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수정됐지만 베네틴 포대유청의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의 진솔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제가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계속하면 서로 피곤합니다. 다음에는 못다한 제품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베네틴 포대유청 리뷰입니다. 예전에는 광고 내용만 지적하다 끝났습니다. 제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베네틴 포대유청을 저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 개선할 점, 장단점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썹 인증, GMP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주먹님의 베네틴 포대유청 광고 영상에 대한 리뷰도 해볼 생각입니다. 한주먹님에 대한 저격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베네틴 포대유청을 광고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더 베네푸드 대표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만들지 않겠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이 영상 댓글에 간단히 X 표시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